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정태원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3.1절에 김정은 방남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보도가 한때 나오면서요. 다시 북한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베이징에 도착한 사진이 뜨던데요. 자, 김근식 교수님, 곧 워싱턴 비행기에 탈 거라고 하는데 이분 가슴 품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연말에도 일단 김정은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냈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북중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에게 또 친서를 보냈다고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김영철 노동당 통전부장이 미국으로 가면서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지난해 6월 달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의 패턴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네.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다음에 김영철이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친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상회담이 실제로 개최가 됐거든요. 네. 그런 패턴을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진행되는 이 순서가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 청신호를 켜져가지고 네. 날짜 시간 정도는 곧 확정이 돼서 발표될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를 갖게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친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김정은의 입장이 들어가기보다는 아주 의례적인 내용.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계속 보냈던 친서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을 존경하고 아주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의례적인 내용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뭐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의제를 둘러싼 기싸움이나 삿바싸움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있을 김영철과 폼페이오의 고위급 회담 네. 그리고 밑에 술미급 회담에서 아마 치열하게 삿바싸움을 할 것 같고 김정은의 친서 내용인데 그런 내용까지는 담아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시각으로 18일 내일이죠. 2차 북미 회담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남북이 3.1절에 만날 수가 있을지 청와대가 그동안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약속을 하곤 했었었는데요. 하여튼 설은 오늘도 계속 나왔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저와 김정은 위원장은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고 판문점 선언에 그 취지를 담았습니다.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하고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핵답판이 잘 되면 3.1절 방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청와대는 부인을 했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네, 그럼에도 왜 계속 많은 분들이 믿고 싶어 할까요? 믿고 싶어 하는 거는 이제 좀 기대나 희망 같은 것들이 네. 거기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사실 청와대에서 저 조금 전에 이제 첫 번째로 보셨던 영상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3.1절 이번이 100주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공동의 사업 같은 걸 주최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3.1절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 때 한꺼번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저 말씀을 하실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그러니까 지난해 내에 답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가정을 해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그렇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지난번 연내에 못 왔으니까 한 번쯤 미뤄주면 3.1절쯤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약간 바람일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추진하기는 이미 어렵고 네. 앞서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떤 북미 간의 지금 과정, 북미 간의 협상이라든가 정상회담이라든가 비핵 관련된 논의가 얼마만큼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답방 가능성 자체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네. 날짜를 얘기한다는 것은 좀 너무 빠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하나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청와대의 일기 참모진이었다가 나온 분들이 어제 저녁에 서울 을지로의 한 주점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이 속칭 백수로 돌아간 분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기사가 날 정도면 정태희 변호사님 아직 진짜 백수는 아니신 것 같아요. 백수라고 그러면 대개 이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얘기하는데 저분들이 아주 그만뒀다고 보는 사람은 없죠. 잠시 그렇죠. 휴직으로 보고 네. 있는 거고요. 아마 기자들한테는 뭐 무슨 말씀 하시느냐 그랬더니 우리 그냥 허물없이 대화만 나눴고 그동안 해포만 플러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 그런 얘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저분들의 이제 그 중요성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 정부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으리라는 건 뭐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이제 백수라고는 하지만요. 백수의 과로사로 불릴 만큼 이분들의 앞으로의 향후 진로가 또 그 안에서 모색은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선출직 어디로 나갈까 그런 얘기도 하실 법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저 자체의 모임을 순수하게 이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청와대 일기를 주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일기 청와대가 2기로 교체되는 시점이니까 네. 정의용 실장이 현직에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청와대를 떠났던 일기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모여서 네. 가는 이별 또 남아있는 사람들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하는 건 저는 뭐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저들의 저 사진 한 장이 국민들한테는 어떤 인상을 주냐면 저분들이 움직이면서 우위를 돈독히 하고 이제 네. 앞으로 다가올 정치 일정 속에서 어떤 진로를 모색할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앵커가 질문하신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 당장 입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 총선에 차출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네. 입각을 하면 내년 총선을 포기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기 한병도 수석 같은 경우도 당연히 또 예전에 자기 지역구를 가서 출마할 네.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고 윤용찬 수석 역시 출마에 좀 많은 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네. 저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사실상 대다수가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그리고 향후에 우리 한국의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정치적 결정과 결심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눈에 더 훨씬 관심을 좀 끌게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막중한 짐을 벗어 던진 상태에서요. 좀 홀가분함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양절 변호사님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양복만 입던 이분들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어서 말이죠. 홀가분하다기보다 잠깐 쉬는 거겠죠. 어떻게 지금 네. 얘기들 나누신 것처럼. 그리고 정치인들이셨고 정치 일각의 뭐 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나가기 전부터도 과연 이분이 차기 내각에서 뭐 장관을 맡을 것이냐 아니면 선출직으로 어디 출마하시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얘기고 저기서 백수로 사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신 게 저는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지하다는 게 네.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진짜 백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글자 그대로 정치인을 하시는 분들은 늘 어찌 보면 참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간이 작아서도 저쪽에 못 들어갈 것처럼 하면 잘못하면 또 그냥 또 몇 년 또 그냥 일 없이 또 쉬셔야 되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편하지만은 않은 진지함이 있는 잠깐 쉬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유시민 이사장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인이란 늘 을로 살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에도 이분들은 백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신의 친정에 찾아가서 90도로 인사하는 거 보면 역시 을은 을이어야 하나 보다라는 게 느껴져요, 변호사님. 예, 지금 사실 뭐 당정간에도 보면 탈원전 네. 정책이니 또 그 손금지 이용호 의원의 입당 문제이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불효밤이 좀 들린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런 당과 청와대 와의 그 연결 역할이 필요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입장에선 당에 가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또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아마 그 점에서도 강기정 수석이 계속 노력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